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아까 1번, 2번, 4번 뭐 굉장히 쉬웠죠? 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제부터 3번이랑 5번을 풀게 될 건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인 경우의 수에 대한 마인드를 잘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뭐 1번, 2번 할 때도 왜 되게 디테일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럴 때는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판단을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 3번이랑 5번에서도 잘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 좀 근본적으로 그냥 불편해서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그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가 없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웬만하면 그냥 공식 넣고 뭐 하면 그냥 딱 보면 이렇게 푼다라는 게 보이고 나는 그냥 두르륵 하고 그냥 풀어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 그건 정말로 수학을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을 진짜 잘하고 싶으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거에 나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몰라요. 그냥 나는 주어진 상황에 아까 얘기했던 스텝 1에서 얘기했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지금 방금 얘기하고 있는 경우의 수 같은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걸로 그걸 하나씩 얻어내는 거예요.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진짜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실은 어떤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똑같은 문제 풀어봤기 때문에 풀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 역시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구차하게, 디테일하게 막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감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수학 실력이 늡니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해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fx라는 것이 최고차항이 1인, 뭐예요? 2차 함수라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쓰는 게 인지상정인데 여기는 a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mx 플러스 n 정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게 다죠. 그 스텝을 지나서 이 뒤에 스텝으로 보게 되면 절대값 x가 있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멈추면 되죠. 뭐예요?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1번 절대값 x, 한마디로 x가 0보다 클 때랑 두 번째로 뭐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 x가 뭘로 나와요? 그냥 x로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뭐로 나옵니까? 그게 마이너스 x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차근차근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고 나면 얘는 0일 때는 안 되겠구나. x분의 1이 있으니까 0은 안 되네. 그렇게 해서 0을 뺀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뒤로가 이제 여러분들이 걸림돌이죠. 실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냐 못하냐라는 게 결국 극한에 대해서 잘하냐 못하냐라는 걸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세요. 뭐냐면요. 지금 얘는 극한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뭔지 모르지만 이 총체적인 애가 a라는 극한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되게 쉬운 극한값 있잖아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은 2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뭐를 고민한다고요?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고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내 회로가 거기까지 와야 스텝 1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안 하냐라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보면 첫 번째로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이 중요해요. 그럼 0분의 0꼴부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얘는 분자가 0이에요. 그럼 0이네. 그러면 분모가 0이면 되는 거죠. 근데 분모가 0인 걸로 이걸 바라보려고 하니까 야, 이거 무한대기도 하고 뭔가 얘를 0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물론 f에다가 뭐 x분의 1을 집어넣고 막 만들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귀찮을 것 같다, 과할 것 같다라는 게 보이면 돌아서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게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걸 고민했을 때는 얘는 지금 무한대라는 표현으로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한대로 표현해보는 노력 정도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그 정도는 괜찮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 x 대신 뭐예요? t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물론 절대값을 뺀 x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t가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 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세번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 바꾸는 건 정도는 익숙한 편이죠. 자, 그래서 얘가 무한대의 형태로 본다고 하면 얘도 결국 뭐 무한대해서 x분의 1이 결국 무한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무한대라는 거고. 그럼 얘도 뭐 무한대의 형태로 뭔가 표현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0분의 0보다는 조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러면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한대분의 무한대 해야지. 저 사람 뭐 0분의 0을 왜 얘기하는 거야? 저런 애들 수학 못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네가 수학 못하는 거예요. 0분의 0꼴부터 생각하고 나서 무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가면서 스텝을 넘어가기를 바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결과적으로 x의 값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t분의 1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제 얘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0분의 0보다는 조금 더 할만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해요? t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x의 값을 t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리미트 어디로 가요? t가 얘는 무한대로 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실제로 뭐예요? x가 될 겁니다. 원래 여기는 x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x 대신 뭐라고 쓴다고요? 그렇죠. 지금 x 대신 t분의 1로 쓸 수 있는 거죠. x 대신. 자, 그리고 나서 이쪽은 뭐가 돼요? f 뭐가 됩니까? t가 될 거예요. x분의 1은 t니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가 마이너스 t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깔끔하게 할 수 있나요? 충분히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얘는 뭐를 할 거예요? 극한값을 구할 거잖아요. 극한값은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한 행동이 뭐를 한 거예요? 이거에 우극한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고가 완성이 돼야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당연히 좌극한을 보겠다라는 거죠. 자, 좌극한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것을 다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뭐라고 바꿔요? t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t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미트 이제 t가 어디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갈등이 생기죠? 그렇게 쉽게 어떤 무한대라고 표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예요. 직접 만들어서 해보세요. 얘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편하게 표현하는 게. 원래는 좀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냥 해도 됐죠. 근데 얘는 어때요? 진짜로 디테일하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x가 마이너스 x로 갈 때 어디로 가냐라는 거예요. t분의 1, 그럼 t는 결국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t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t가 마이너스 x분의 1일 때 우리는 그 x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0의 좌극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뭡니까? 그냥 양의 무한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테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직접 이런 걸 그려보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저런 짓을 왜 해?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네가 수학이 안 느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다 이거 해요. 그리고 얘는 이걸 해도 시간이 안 모질라요. 정확한 것이 시간이 빠른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t의 값이 무한대가 되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 x가 나왔죠. 이런 것도 다 디테일. 원래 여기 마이너스 x였어요. 이거 내려오면. 근데 이 마이너스 x가 뭐예요? t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주저 말고 뭐라고 써야 돼요? 그냥 t분의 1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 뭐예요? x분의 1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t가 돼요. 지금 t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x분의 1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얘가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f, 이제 얘가 t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의 값과 얘의 값 둘 다 뭐가 나와야 돼요? 둘 다
A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고 느꼈으면 이제 T분의 1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얘를 구하면 되겠죠? 얘가 T로 표현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로? T의 1차항으로 표현되면 되겠죠. 그런 것들도 보이셔야 되나요? 보이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2차고, 그렇잖아. 2차고, 둘의 최고차항은 둘이 똑같을 거니까. 제곱으로 되니까. 그죠? 못 느끼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거 쉽게 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를 표현해 볼게요. T제곱 플러스 MT 플러스 N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보낼게요. 그리고 얘는 T제곱 마이너스 MT 플러스 N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계산해보면 요걸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EMT가 되죠. 자, EMT가 되기 때문에 얘를 리미트를 T는 뭐 무한대로 가는 걸 생략할게요. T분의 뭐가 돼요? EMT가 되는 것이고 이 값은 EM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약분해서 얘가 없어졌을 거니까요. 됐죠? 자, 그런 방식으로 여기서도 해볼까요? 얘는 이번에는 T제곱 마이너스 MT 플러스 N에다가 뭐를 빼준 거예요? T제곱 플러스 MT 플러스 N의 값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EMT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똑같은 걸로 하면 돼요. 리미트 T분의 마이너스 EMT란 얘기죠? 그럼 얘는 뭐로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EM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뭐 이건 스스로 계산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얘와 얘가 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EM과 마이너스 EM이 둘이 같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M의 값은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요거 그러면 4M은 0이란 얘기가 둘이 같다라고 하면 맞죠? 자, M의 값이 0이란 얘기고 여기다가 fx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이 표현이 있었죠?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x제곱 플러스 n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지가 어렵지 않죠, 그죠? x제곱 플러스 n이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되나요? n만 알면 됩니다. 미지수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그럼 뭘 하면 돼요? 하나의 식을 찾으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수학이?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누구예요?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 얼마나 자연스럽고 스텝 바이 스텝입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렇게 푸시기 바라요. 자, x제곱 플러스 n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리미트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이 3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해요? x분의 1이 불편한 것 뿐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 불편함을 뭐로 해소해요? 치환으로 해소를 할 겁니다. x분의 1일 때 t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t가 이번엔 어디로 가요? 얘가 0으로 간다 그러면 t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t분의 1은 0으로 가죠. 그리고 f 뭐가 돼요? t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 값이 뭐예요? 3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실제로 f0과 같은 뜻인가요? 0과 같은 뜻이겠네요.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집어넣을 수 있으면 n의 값이 3이 된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뭐예요? fx가 x제곱 플러스 3이 된다라는 얘기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은 값을 구하라고요? 2를 집어넣은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이 몇인 걸 알고 있어요? 7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뭐 치환하면서 좀 빼먹은 것들이 있는데 치환하면서 빼먹은 게 뭐냐면 범위에 대한 얘기들인데 이거 범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나오면 계속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딱히 범위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치환을 하면 반드시 뭐를 확인한다? 범위를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리미트일 때는 그걸 확인할 일이 별로 없죠. 예,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범위에 대한 마인드는 심어놓는다? 네, 심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게 해서 귀엽게 봐주시길 바라고 이번에는 뭐예요?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풀어볼 수 있을까요?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결국 이거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은 거죠. 아까 제가 왜 전에 있는 문제들을 얘기했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하다 불편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는 불편한 거 있어서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버렸죠. 얘도 일단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죠?
지금 얼마든지 이런 삼각상,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불편하게 만드는 애가 누구예요? 저기 있는 A예요. 그럼 이 A에 대해서 불편한 상황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경우의 수의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경우의 수를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신다고 하면 우리 이제 그래프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프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지금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뭐 대충 우리가 뭐 이런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는 대충 그리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쵸?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는 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된다라는 거. 뭐 요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가 좀 궁금할까요? 뭐 요 정도 궁금한 건 인지상정이죠. 그죠? 인간적으로 여기는 궁금해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2가 되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값은 0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3과 2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는 뭐가 돼요? 3이 될 겁니다. 3, 몇인가요? 3,5가 되나요? 3,5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일단 그냥 이런 거는 쓰던 안 쓰던 그냥 하고 싶잖아. 뭐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쓰이죠. 웬만하면 쓰여요, 이런 애들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금 이 그래프는 불편한 그래프예요, 안 불편한 그래프예요? 이건 불편한 그래프입니다. 왜 그러냐면 A라는 위치를 기준으로 한쪽은 이 x 플러스 2가 그려져야 되고 한쪽은 이쪽이 그려져야 되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A의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분해야 되나요? 경우의 수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마인드죠. 도대체 여러분들이 수학하를 하면서도 이런 표현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동등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떤 경우의 수의 동등성이에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개념도 좀 알고 계시나요? 물론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확률 통계가 되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많은 걸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기억은 해내셔야 될 거예요. 자,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도대체 여기에서랑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A들이 그러니까 A가 이 왼쪽에 있을 때는 그냥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똑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여기를 구분하든 여기를 구분하든 지금 얘가 생긴 걸 보세요. 그냥 얘는 양이네, 얘는 음이네, 얘는 양이네, 음이네, 양이네, 음이네. 이를 기준으로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달라지는 그 범위가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느낌은 똑같은 거예요, 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죠. 그냥 느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동등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어떻게 둬야 되냐? A가 뭐예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로 두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 동등성에 의해서 이 노란색에 있는 애들끼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지한 채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왜? 그걸 인지한 채로 그리면 그래프 생긴 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다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이 그래프라고 얘기하면 아까 마이너스의 위치가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A의 위치를 어디라고 할까요? A의 위치를 우리가 뭐 이쯤으로 그릴 수 있죠? 얘를 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A보다 작을 때 그려지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를 지나갈 만한 애가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모은 그래프예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누구예요? 이제는 그 옆으로는 뭐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그려진다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애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여기로 내려가서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맞죠? 자,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누가 봐도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연속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뭐예요?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죠. 함수 절대값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점은 이쪽에 있어야 되네요. 죄송해요. 이거 좀 디테일해야 되죠. 얘는 점이 여기 있고 얘는 동그라미가 돼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결국 이 절대값이 얘랑 어떠면 되는 거예요?
같으면 되는 거죠.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그죠? 아니, 지금 얘는 음수기 때문에 어차피 절대값 fx가 되면 이것이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맞죠? A의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A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어디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특정한 정확한 위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치를 찾는 거예요. 자, 이 위치를 찾게 되면 이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렇죠? 이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지금 얘가 원래 값은 몇이에요? A 플러스 2예요. 원래는 A 플러스 2인데 여기서는 그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그 값이 뭐랑 같아야 됩니까? 저기 주어져 있는 A제곱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값은 A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A 그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렇게 되고 2와 1이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나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실은 여기가 뭐예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죠? 실은 이거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계산해서 봤는데 여기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네, 근데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랑 A제곱 마이너스 4가 둘이 같은 이런 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1과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그럼 그 값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값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일 때는 그 값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두 번째로 가면 되죠. 두 번째는 어디겠어요?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죠. 실은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딱 정해져서 어디까지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위까지 딱 얘가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굳이 여러분들 뭐 억지로 뭐 다른 걸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는 미분 가능성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얘를 구분해야 되는데 연속인 것까지는 실은 연속 같은 거는 그냥 그래프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프만 봐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 가능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특별히 그 식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렇지만 연속까지는 결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연속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fx가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값이 아까 여기서 구했던 그 값이 여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인 게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죠. A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A가 이제는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라는 거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경우에도 그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2 위치는 여기에 있는데 마이너스 2 위치인데 A의 위치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충 요 정도쯤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A가 여기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보다 작은 기본적인 그래프, 이거 절대값 fx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fx부터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뭐 이런 식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아래를 통해서 얘가 구멍이 뚫린 채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맞죠?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을 때 얘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돼도 그리고 다시 이제 뭐 그러면 절대값 fx 되니까 얘는 이쪽으로 되니까 이쪽은 뭐 연속이 별로 상관없죠. 대신 얘가 어때요? 여기를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얘랑 똑같은 개념이죠. 이 절대값이 올라갔을 때 얘랑 같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기 그대로죠. 이번에는 누가 음수예요?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애가 음수죠.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a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일단은 a제곱 마이너스 4라는 값이 이 값일 거고 거기다가 뭐를 표현해요? 마이너스를 표현해서 이 위로 보내는 겁니다. 왜? fx 그래프가 아니라 절대값 fx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 값이 뭐랑 똑같아야 돼요? 이쪽에서는 양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양수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얘는 그냥 a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실은 알고 보면 우리 아까 여기서 했던 그 식이랑 똑같은 식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2인가요? 플러스 2의 값이 0이 되는 것이죠. 아닌가요? 마이너스 a제곱 그쵸. 예. 이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얘가 2가 되고 1이 돼서 어디가 마이너스입니까? 누가 봐도 얘가 마이너스 2죠? 아이고.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그럴 수도 있죠? 예. 차근차근 해볼게요. 차근차근 해볼게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이게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a제곱 그쵸? 플러스 a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이죠? 아이고 여러분들 일부러 그런 거 아시죠? 네,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다 됐습니다. 2랑 1이 되죠. 2랑 1이 되면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2랑 뭐예요? 1이다라는 겁니다. 자, 1의 값이 여기에 존재할 수 있나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있죠. a가 1이라는 것이 얘가 뭐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입니다. 뭐 그래프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뭐 누가 처음부터 얘가 1인 줄 압니까? 맞죠? 그냥 이렇게 그린 것 뿐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이 오른쪽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은 이거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궁금해하는 곳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안 먹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2보다 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이거 2보다 작다라고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센스인가요? 이런 건 센스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마이너스라는 행동을 해도 되는 구간이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만이죠. 그 뒤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느낌이 오셨을까요?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네 번째죠. 뭐예요? a가 어떤 겁니까? a가 2라는 거죠. a가 2라는 위치. 여러분들 a가 2라는 위치는 실은 이건 바로 쉽게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a가 2라는 위치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얘가 2가 되고 얘는 이렇게까지 가고 있나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2라는 위치가 여기가 되고 이 그래프가 여기서 이거 왜 2라고 하면 아까 지금 여기가 그곳에서 걸림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에 있고 얘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죠? 그쵸? 그러면 얘는 1로 갈 거고 어차피 얘가 이렇게 해서 fx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얘도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이 아니겠죠. 그죠? 이건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얘는 연속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a가 2보다 큰 경우를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a가 2보다 큰 경우는 여러분들 2가 안 된다는 걸 쉽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가 2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이제 더 갔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간 그 위치를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의 위치는 얘가 이거 비어있죠?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쓸 수 있고 그쵸? a가 2보다 클 때는 a에 될 때까지 얘는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아래서부터 얘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나요? 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얘는 어차피 음과 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개념이 절대 없습니다. 그 개념이 절대 없어요. 그쵸? 느낌 오시죠? 그 개념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연속인 구간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이죠? 뭡니까? 결국 이런 것도 어디서는 그 관점이 끝이에요? 자, 보시면 원래 얘는 그래서 어디예요? 3보다는 작다라는 개념에서 봐야 됩니다. 자, 뭐 여기로 다시 앞으로 와보실게요. 이제 여기를 이거 본다고 하면 지금 여기가 지금 3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 3의 위치가 아까 여기 딱 되는 순간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저기 마지막 얘기했던 5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연속이 돼야 안 돼요.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딱 왔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는 연속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뒤로는 연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까지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이렇게 안 풀어도 풀 수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유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 수능 특강에도 이게 유형화되어 있어서 푸는 애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느냐, 이거 1분 안에 푸느냐 2분 안에 푸느냐, 넌센스죠. 괜히 그런 걸 왜 고민해야 됩니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 가면서 풀어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3번이든 5번이든 저처럼 풀어주시기를 바라요. 뭐 하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공통과 치환이라는 걸로 다시